전기밥솥 사용하실 때 내솥과 내솥이 있는데요. 건강을 위해서는 꼭 이 내솥을 고르는 게 좋습니다. 겉으론 비슷해 보여도 코팅이 벗겨지면 알루미늄 같은 금속 성분이 미세하게 음식에 섞일 수 있는데요. 이게 장기간 반복 노출되면 치매나 신장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맛있는 집밥을 만들어주는 우리 집의 든든한 전기밥솥을 보면서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코팅이 슬슬 벗겨지는데 괜찮을까? 하루 종일 보온해둬도 괜찮을까? 그런데 전기밥솥 사용법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제대로 쓰면 건강한 밥, 잘못 쓰면 세균이 득실거리는 위험한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내솥 교체 시점, 보온 시간, 청소 루틴까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내용이 좋으시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전기밥솥 안쪽을 한번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코팅이 살짝이라도 벗겨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밥속 안쪽 코팅은 밥이 달라붙지 않게 해주는 보호막입니다. 그런데 이 코팅이 벗겨지면 그 밑에 숨어있는 알루미늄이나 니켈 같은 금속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서도 코팅이 벗겨진 조리도구에서 알루미늄이 음식에 미량 녹아 나온다는 결과가 있었죠. 세계보건기구는 알루미늄의 주간 허용 섭취량을 체중 1kg당 2mg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금속 성분이 섞인 밥을 먹는다면 특히 노인이나 신장질환 환자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알루미늄이 치매 위험이나 신장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아직 논란이 있지만 일부 연구에서 제기된 문제인 만큼 가능하면 노출을 줄이는 게 현명하겠죠. 한 해외 연구에서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에서 조리할 경우 벗겨지지 않은 제품에 비해 알루미늄이 2배에서 3배 더 많이 검출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원에서도 코팅 손상 조리기구는 일정 시점에서 교체가 필요하다고 공식적으로 권고하고 있는데요. 즉, 코팅이 벗겨진 조리도구는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숨어 있다는 뜻이겠죠. 특히 이런 습관들이 코팅을 더 빨리 망가뜨린다는 사실 아셨나요? 먼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을 부어버리면 급격한 열 충격으로 코팅 수명이 급감하는데요. 그래서 솥은 천천히 식힌 후 물을 부어 불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철수세미로 설거지를 하거나 밥솥 안에서 칼질을 하거나 음식을 자르면 코팅이 금방 손상될 수 있습니다. 철수세미나 칼질은 대체로 안 하시지만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을 붓는 경우는 아마 많을 거로 생각되네요. 오늘부터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코팅 내솥보다는 스테인리스 내솥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내솥의 가장 큰 장점은 코팅이 없어서 벗겨질 걱정이 없다는 것인데요. 고온에서도 안정적이고 세척을 할 때도 아무 세제나 사용해도 코팅 손상 우려가 없습니다. 특히 스테인리스 내솥을 쓰셔야 하는 명확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먼저 내구성이 뛰어나서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코팅솥과 달리 알루미늄이 용출될 걱정이 없고요. 세척이 간편해서 위생상 좋습니다. 다만 스테인리스는 코팅이 없기 때문에 밥이 조금 더 잘 눌러붙는 편이지만 요즘에는 밥맛과 편리성 모두 개선된 모델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럼 지금 코팅 내솥을 쓰고 계신다면 언제 교체하는 게 좋을까요?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군데군데 코팅이 벗겨진 경우, 표면이 거칠어지고 반짝이는 금속이 드러난 경우, 밥이 자꾸 눌어붙는 경우, 사용기간이 3에서 5년 이상 된 경우,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내솥을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이 교체 시기에 맞춰서 스테인리스 내솥으로 바꾸시면 좋겠죠? 밥솥에 밥을 지어놓고 하루 종일 보온 모드에 두는 집 정말 많죠? 저도 너무 당연하게 보온 모드로 두고 이틀 정도 밥을 먹는데요. 그런데 보온이면 뜨거우니까 위생상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과 다르게 보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밥솥 안이 세균 범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온 모드는 보통 60에서 70도씨를 유지하도록 설계됩니다. 이 정도 온도면 대부분의 세균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험 결과는 달랐는데요. 일본 식품보존과학회 연구에서 전기밥솥 보온 중 세균수 변화를 관찰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밥을 하자마자 확인했을 때는 세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온 24시간대부터 보온성 세균이 급격히 증가하더니 보온 72시간대는 세균 수치가 무려 1000배 이상 폭증했는데요. 이 균들은 심지어 65도씨 고온에서도 살아남아 번식할 수 있는 세균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한 세균은 독소를 생성하는데 이 독소는 조리 후에도 쉽게 파괴되지 않아서 식중독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보온 초반에는 온도가 충분히 높아서 세균이 죽지만 시간이 길어지면 밥솥 안쪽 온도가 균일하지 않게 떨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특히 밥솥 뚜껑 근처나 밥 위쪽 표면은 온도가 살짝 낮아져서 세균이 자라기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들이 있는데요. 한 솥 가득 밥을 지어놓고 며칠간 먹거나 밥솥 뚜껑, 패킹, 증기구를 매번 세척하지 않는 경우, 이런 습관들이 바로 세균 번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균밥을 드시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세균으로부터 안전하게 드시려면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보온은 최대 12시간 이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힘들긴 하죠. 살림을 하다 보면 매번 밥을 먹을 때마다 새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온으로 오래 보관하기보다는 남은 밥을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로 충분히 가열해서 드시면 밥도 방금 지은 것처럼 맛있게 드실 수 있고 위생관리에도 좋습니다. 아참, 냉동실에 넣어두실 때는 되도록 플라스틱 용기보다는 유리 용기를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밥솥 뚜껑과 패킹, 그리고 증기구를 매번 세척하고 계신가요? 만약 매번 세척을 안 하셨다면 제가 청소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러그를 뽑은 후 30분 이상 충분히 식혀줍니다. 그리고 식힐 때 내솥에는 따뜻한 물을 넣어두시면 눌러붙은 밥들이 불어서 청소하기 좋아지는데요. 다음으로 뚜껑을 열고 상단솥을 분리해줍니다. 그리고 고무 패킹을 분리합니다. 고무링을 살짝 당기기만 하면 쉽게 빠집니다. 이 고무링은 바로 씻기보다는 미온수와 식초를 9:1 비율로 섞어서 10분 정도 담가줍니다. 이렇게 하면 굳은 전분기를 불려서 청소하기 좋아집니다. 만약 집에 레몬즙이 있으시면 조금 넣어주세요. 그럼 고무 냄새도 확 줄어들게 됩니다. 충분히 불린 패킹과 상부솥은 부드러운 스펀지와 칫솔을 이용해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늘에서 완전 건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스팀이 배출되는 무게추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서 빼주는데요. 이 배출구는 뜨거운 물과 세제를 섞어 5분 정도 담가줍니다. 그럼 구멍 속 전분이 불게 되는데 이때 이쑤시개나 빨대솔 같은 뾰족한 도구로 이물질을 제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밥솥 뒤쪽에 물 빠진 구멍이 있는데요. 이것도 분리해서 씻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모두 조립만 해주면 되는데요. 자주 청소를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묵은 때가 많이 있을 테지만 매번 청소해주면 때가 많이 끼지 않아서 청소하기도 쉬워집니다. 지금 집에 쓰고 계신 전기밥솥은 몇 년째 쓰고 계신가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7년이 넘어가는 밥솥은 보이지 않는 전기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자료에 따르면 주방 전열기구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노후화된 전기밥솥과 전기포트, 전자레인지 같은 소형 가전입니다. 특히 7년 이상 사용 제품에서 코드 피복 균열, 발열부 노후, 센서 오작동으로 인한 과열 사고 사례가 반복적으로 보고됐습니다. 한 실제 사례에서는 밥솥 전원 코드 내부 단선으로 스파크가 발생해 다행히 조기에 발견됐지만 부엌 전체로 불길이 번질 뻔했다고 하는데요. 왜 유독 전기밥솥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까요? 전기밥솥은 고온, 고압, 습기 환경에서 매일 작동하는 가전제품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발열판의 열 효율이 저하되고 온도, 압력 센서가 노후화돼 제어 능력이 떨어지며 내부 배선 피복이 경화되어 균열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과열, 합선, 감전 같은 전기 안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전기밥솥을 포함한 가전제품 권장 사용 연한을 7에서 10년으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만약 집에서 쓰시는 밥솥이 5년차 이상 되셨다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상태를 점검해 주세요. 7년차 이상일 때는 점검 중 한 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교체를 적극 고려해 보시고
10년이 넘은 경우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밥솥뿐만 아니라 함께 쓰는 멀티탭도 오래 쓸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함께 점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방의 대표적인 가전 전기밥솥에 대해 쭉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쓰는 건 전자레인지나 밥솥뿐만이 아니죠. 바로 음식을 담는 용기가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배달 음식을 많이 먹고 전자레인지로 바로 데워 먹는 시대엔 어떤 용기를 쓰느냐가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몸에 안 좋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하지만 사실 이것만 기억하시면 걱정 없이 전자레인지를 쓰실 수 있습니다. 바로 플라스틱 제품에 기재된 숫자만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우선 기억하기 쉽게 유명한 요구르트 광고 이 O 아시죠? 아니면 등산 갈 때 챙겨 먹는 오이를 생각하고 숫자 2와 5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2번은 바로 HDP, 고밀도 폴리에틸렌이라는 성분인데요. 70에서 100도씨의 높은 에어로 온도를 지니고 있어서 전자레인지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2번 플라스틱은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지 않는 무독성 플라스틱이라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부터 젖병까지 안전과 관련된 대부분의 플라스틱 용기에 쓰입니다. 또 5번은 PP인 폴리프로필렌 성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21에서 165도씨의 내열 온도를 지니고 있어서 고온에서 사용해도 쉽게 변형이 되지 않아서 가장 안전한 플라스틱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5번 플라스틱은 내열성이 좋은 특성 덕분에 의료 장비부터 의료 부품, 반찬통, 주방 도구 등에 많이 쓰입니다. 자, 그렇다면 2번과 5번 이외의 플라스틱들은 어떨까요? 1번부터 7번까지 플라스틱들은 각각 용도에 맞게 다양한 제품에 쓰이는데요. 하지만 2번, 5번이 아니라면 열에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잘못했다가 비스페놀 A라는 환경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이 비스페놀 A는 아주 조금만 노출되더라도 우리 몸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요.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비스페놀 A에 많이 노출된 사람일수록 심혈관 질환, 당뇨병, 간 기능 이상 등 여러 건강 문제가 생긴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BPA 프리, 즉 비스페놀 A가 없는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 플라스틱 용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반찬통으로 구매하실 때 될 수 있으면 BPA 프리 표시를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드시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음식점에서는 2번과 5번 플라스틱 포장 용기를 사용할 겁니다. 하지만 간혹 원가 절감이나 안전 불감증으로 내열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하지 않는 식당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숫자 2, 5를 확인해 보시고 숫자가 없다면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하다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릴 때 주의하셔야 하는 게 또 있는데요. 바로 컵라면입니다. 요즘에는 전자레인지에서 조리할 수 있는 컵라면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마치 끓인 라면처럼 먹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컵라면 중에서도 전자레인지 사용이 불가능한 용기는 절대 전자레인지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스티로폼처럼 보이는 컵라면 용기는 폴리스티렌이라는 재질인데요. 식약처에서 컵라면을 먹는 조건과 동일하게 100도씨의 뜨거운 물을 붓고 약 30분간 기다리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몸에 해로운 휘발성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 폴리스티렌 용기를 전자레인지에 사용했을 때 용기의 변형이 일어나며 몸에 해로운 물질이 용출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제품 포장 용기에 안내된 대로 꼭 따라해 주시는 게 좋겠죠?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주변 지인에게 공유해 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댓글 한마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